안녕하십니까. 개원을 고민하고 생각하는 의사들을 위한 닥터 개고생입니다. 이성근이고요. 오형민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축하드립니다. 드디어 이제 출발하시는군요. 네, 그렇죠. 네, 전선에 뛰어드시는 겁니다. 네. 부천을 확 잡으실 준비가 되어 계신가요? 최대한 노력은 해보겠는데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자신감이 있습니다. 필요합니다. 네, 잘 휘어잡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잘 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일단 먼저 우리 오영민 원장님, 예비 원장님께서 여기 닥터 개고생에 출연해 주셔서 먼저 감사 인사드립니다. 네. 오영민 선생님께서 저희 공개감센터 후배이기도 하지만 또 저희 병원에 오셔서 하루 종일 보셨단 말이죠. 그렇죠. 하루 종일 보셨어요. 네, 하루 종일 정말 선생님뿐만 아니라 같이 일하시는 선생님 옆에서 하루 종일 저도 정말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많은 걸 배우고. 저는 오영민 선생님이 그래서 개원이 무조건 성공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 이유가 엄청 준비를 많이 하셨어요. 네. 본인은 준비가 부족하다고 얘기하시지만 제가 볼 때는 엄청 준비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께 어떻게 개원을 준비하고 계신지, 또 개원 준비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어려운지, 어떤 부분이 고민이 되는지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이제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지금 진행 상황은 어떠세요? 우선은 임대차 계약을 끝낸 상태고요. 그다음에 인테리어를 도면을 다 받고 제가 이제 원하는 도면에 맞춰서 도면 마무리 작업이 끝난 상태고 추가적으로 무슨 세무사님 이미 계약을 했고 네. 사업자 등록증도 나왔고요. 야, 그럼 거의 80% 이상 진행된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지금 나머지는 사실은 직원 뽑는 거 말고 없다 싶을 정도로 제가 의도는 하진 않았지만 진행은 좀 빨리 된 것 같아요. 상당합니다. 2달 전에 거의 이렇게까지 준비가 될 정도면 정말 확실하게 착실하게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네. 뭐가 고민이세요 그러면? 도대체 뭐가 고민이세요? 근데 제가 처음에 그 원장님한테 여러 가지 궁금증에 대해서 사실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오늘 어쩌다 보니까 네. 가장 큰 궁금함을 먼저 해결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좋아요. 사실은 저희 병원에서 하루 종일 계셨고 그렇게 끝나고 나서 3시간 동안 또 저하고 얘기했거든요. 맞아요. 3시간 동안 얘기를 해서 사실은 궁금증은 많이 해소가 되신 상태예요. 일단 먼저 입지는 정하셨고요. 네. 입지를 정하셨고 인테리어까지 진행이 됐고요. 네. 그러면 거의 8분 응선 넘은 거잖아요. 먼저 궁금한 거 질문하시기 전에 제가 먼저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네.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면 일단 입지 정할 때 어떻게 정하셨어요? 사실 입지라는 게 처음에는 제가 입지를 무조건 외과가 없는 데를 들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커서 그래서 신도시나 여러 가지 좀 외진 데를 좀 보고 그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생각이 바뀐 게 그리고 제가 지금 장점을 할 수 있는 게 사실 많은데 이 장점에 대해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데가 어딜까를 찾다 보니까 결국은 서울 경기권에서 그럼요. 그렇죠. 사람이 많이 사는 곳 네. 결국 그런 곳을 중심으로 찾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선은 집에서 예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는 곳에서 가까워야 된다. 이거를 첫 번째로 보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구가 많아야 된다. 세 번째는 그 주변 병원이 있더라도 그 병원보다 제가 경쟁력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거를 생각하게 됐고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보니까 그래 부천 정도면 서울에서 출퇴근하기도 좋을 것 같고 인구도 많고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가지고 있는 무기로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로 입지를 정하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개고생에서 여러 번 입지에 대한 얘기를 드릴 때 엑기스를 요점 정리를 정확하게 해주셨어요. 저는 오영민 선생님이 가진 경쟁력이라면 사실은 어디하고 붙어도 이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다면 굳이 우리가 경쟁 병원을 피해서 갈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자, 입지는 그렇게 정하셨고 그럼 두 번째 인테리어가 벌써 오늘 이제 설계가 들어갔고 도면이 다 나왔는데
그쵸. 인테리어는 어떻게 정하셨어요? 음. 고민하시고 계신 개고생 원장님들께 좀 먼저 의견을 드리자면 이게 지금 언제쯤 사실 몰라요. 언제 나갈지 몰라요. 사실 인테리어를 제가 신경을 제일 많이 썼는데요. 사실 입지보다 인테리어를 더 많이 신경 쓴 것 같아요. 시간상으로는. 입지는 몇 군데 안 보고 결정을 했는 것 같은데 인테리어는 그것보다 더 많이. 굉장히 신중하셨군요. 네. 몇 군데 보신 거예요? 몇 군데를 봤다기보다는 네. 본데는 뭐 일반적인 사람들이 원장님들이 보신 것처럼 두세 군데 정도 봤어요. 그래서 본 게 많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그 인테리어를 도면을 받고 제가 원하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제가 도면을 받기 전에 제가 원하는 도면을 그려서 드렸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준비된 원장님이세요. 인테리어를 다 그리셨다는 거잖아요. 아니야, 그렇진 않고요. 대충 어느 정도의 진료실과 어떤 구조를 도면 구조를 보고 제가 이렇게 진료를 보고 이쪽에서 검진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짜서 드리고 거기에 맞춰서 도면을 주셨기 때문에 사실 도면에 대해서 제가 신경을 많이 썼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이후에 도면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후에 이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이 제일 잘하시기 때문에 거기서는 제가 사실 뭐라고 말씀드리진 않을 것 같은데. 자, 그래가지고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셨다는 얘기잖아요. 네, 인테리어를. 맞습니다. 도대체 어디까지 신경 쓰신 거예요? 정말 사소하게는 문이 열리는 방향? 이런 것까지 저는 신경을 써서 말씀드렸고요. 좀 피곤하셨을 수 있어요. 어디서 그런 정보를 다 얻으신 거예요? 아닙니다. 저는 정보를 누굴 통해서 정보를 얻었다기보다는 사실은 선생님 병원이랑 그때 다른 데서도 장태훈 선생님 병원 이렇게 가봐서 사실 거기를 바탕으로 하긴 분석을 다 했는데 했구나. 아니, 그렇진 않고 뭐 결국은 그거죠. 제가 환자가 돼서 이동을 했을 때 뭐 이렇게 문 여는 것보다 이렇게 문 여는 게 낫겠다. 뭐 침대 배치가 어디가 있는 게 낫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인테리어 사장님 피곤하셨겠는데요? 저는 뭐 이 자리를 빌어서 만약에 사장님께서 이걸 보셨으면 너무 감사하다고 누구요? 제가 아시는 분인가요? 아니요, 모르시는 오케이. 분입니다. 오케이. 좋아요. 그만큼 원장님께서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준비하신다 그러면 저는 무조건 대박이 날 거라고 보는데 네, 감사합니다. 인테리어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조언을 한마디 해주신다면? 사실 뭐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잖아요. 정말 많고 병원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도 사실 많은데 물론 잘하는 선생님이 잘하는 건 맞아요. 근데 제 생각으로는 약간은 뭐 다른 쪽에서 하시는 분들도 한 번쯤은 고려를 해서 그분들과 미팅을 통해서 본인이 그러니까 사실 병원 인테리어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주거 인테리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병원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보다는 세세한 면에서는 사실 주거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이 더 세세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병원만 하신 분보다는 주거도 이전에 경험이 있다든지 뭐 주거를 하시는데 병원을 몇 군데 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런 분들도 한 번쯤 고려해서 미팅을 만나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새로운 생각합니다. 의견인데요. 지난번에 저는 이제 반대 의견을 얘기했었잖아요. 네. 전문가한테 맡겨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처럼 인테리어 신경 안 쓰고 네.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맞습니다. 그냥 저는 잘 모르니까 알아서 해주세요라고 요구하는 스타일의 원장이라면 전문가한테 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어영민 원장님처럼 본인이 다 꼼꼼하게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그 욕구를 받아들이는 인테리어. 맞아요. 만약에 제가 했던 디자인 바이엘에 오영민 선생님처럼 요구하면 아마 그 대표님은 짜증을 냈을걸요? 화내셨을 수도 있어요. 아마 자기를 못 믿는 것 같이 느껴졌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만나본 인테리어 중에 막 원장이 이것저것 요구를 많이 하면 좀 부담스러워하는 데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단가를 더 올리는 거죠. 그래요? 비용을 더 올려서 원장님 맞추는데 저희가 뭐 좀 힘든 게 있으니까 이런 부분. 근데 이제 거기는 안 그랬다는 얘기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또 활용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좋아요. 인테리어는 또 새로운 어떤 시선으로 말씀해 주셔서 되게 감사합니다. 비싼가요? 뭐 가격적인 면에서는 아무래도 저렴하죠. 많이 비싸졌던데 저희 2년 동안 장편외과 개원하고 2년 전에 저희 이제 이전에 출연했던 박수민 원장님이 이번에 인테리어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그 사이에 단가가 많이 올랐던데 이게 병원을 전문으로 하는 데가 아니면 아무래도 가격이 조금 작을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새로운 이 시장에 들어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단가를 좀 낮추는 경향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분들도 새로운 시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뭐 노력물은 좋게 만들려고 하시겠지만 단가 면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적게 받을 수 있는 거죠. 좋습니다. 인테리어는 그렇게 됐고, 네. 자 이제 장비도 좀 해결이 됐나요? 그러면? 지금 뭐 견적을 받고 있는 상태고요. 장비는 사실 아직 결정을 못한 게 많은데 고민하는 부분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뭐 가장 잘 아시다시피 새 장비를 할지 중고를 할지부터 결정을 해야 되는데 개원하는 사람이 돈이 워낙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어떻게든 중고를 해서 악기적으로 하거든요. 150평이니까 이번에 박수민 쌤은 다 신품으로 하셨다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엄청 투자를 많이 하셨는데요. 네, 뭐 박수민 선생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개원한 위치가 강남 쪽이다 보니까 네. 고급 전략으로 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네. 것 같아요. 뭐 심지어 간호사도 직원들도 다 간호사를 뽑고 말이죠. 맞아요. 그것도 네. 많은 월급을 주고. 엄청. 네. 자, 그럼 준비 단계고 그렇고 대출은 어떻게? 뭐 어떻게 대출은 하셨어요? 모든 선생님이 아시다시피 뭐 닥터론 통해서 대출하고 최대한 많이 땡겼나요? 근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최대한 많이 땡기려고 했는데 하고 나니까 또 부족한 듯 하더라고요. 그래요. 사실은 시작하기 전에는 되게 겁나잖아요. 돈이 부족할까봐 겁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운영 자금이 없을까봐 되게 불안하고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정말 그냥 묻지마였던 것 같아요. 뭐 그냥 고민 없이 그냥 뭐 사실 운영 자금 5천만 원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통장에 5천만 원 남았더라고요. 개원할 때. 야 이래가지고 되겠나 뭐 이런 걱정도 사실 별로 없이 그냥 뭐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후배님들은 되게 걱정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떠세요? 사실 저는 솔직히 그렇게 큰 걱정을 운영자금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진 않고요. 그래도 이제 규모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냥 한 1억 정도는 생각은 하고. 좋아요. 네. 저 원영민 쌤한테 궁금한 게 왜 그렇게 크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시작을 너무 커요. 150평 혼자 할 건데 150평으로 시작하는 건 너무 큰 거 아니에요? 사실 처음에는 뭐 나중에 이제 원장님한테 말씀드리겠지만 처음 할 생각은 없었고요. 아니 처음에는 혼자 할 생각은 없었고요. 동업 생각을 하신 거죠? 그렇죠. 네, 동업을 생각해서 큰 평수를 찾게 됐고 뭐 물론 그때 당시에 이제 마음에 맞는 애랑 같이 자리를 보고 다닌 점도 있었고 했는데 처음 원래 이제 동업을 생각하기 전에도 제가 이제 생각하는 병원상 자체가 뭐 작은 평수에서 혼자서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든 나중에 봉지기 선생님이나 다른 분들을 모셔가지고는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서 아마 처음부터 좀 큰 평수를 알아봤던 것 같아요. 저도 시작할 때 처음에 78평으로 시작할 때 사람들이 조금 처음부터 크게 하는 게 낫지 않았냐. 네. 나중에 결국 저희가 또 40평을 확장해가지고 그랬죠. 넓어졌는데 그때 들어가는 추가적인 손실이 또 좀 있었거든요. 처음부터 아예 그냥 넓게 하는 게 더 비용적인 면에서는 더 나은데 처음에는 좀 불안했어요. 저도 불안했고 그래서 뭐 78평으로도 충분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멋지십니다. 저도 불안합니다. 불안한데 뭐 시작했으니까 이제 뭐 불안함 떨치고 해봐야죠. 그리고 이제 서울은 사실은 워낙 임대료가 비싸가지고 맞아요, 네. 근데 부천은 임대료가 그렇게 높지는 않으니까. 그렇죠. 서울에 비해서는 많이 낮지. 근데 그 고객들 입장에서 보면 좀 규모 있게 가능하면 또 병원에 대한 신뢰도가 올라가니까 그런 것도 장점인 것 같아요. 제가 아시는 분은 뭐 혼자 하는데 봉지 한 명 데리고 300평으로 시작하는 분도 계세요. 그렇죠. 뭐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좀 외곽에서 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 서울 경기권에서 300평으로 처음 시작하기에는 저 같아도 지금 300평으로 하라 그러면 부담이 커서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승부수를 던지는 거죠. 네. 병원 사실 고객들은 가면 갈수록 전문화된 병원을 찾기도 하고 또 규모 있는 병원을 찾기도 하거든요.